딱지요. 딱지요? 딱지 몇 개월이에요 지금? 3개월 3개월. 성별이 어떻게 되죠? 남자. 남자이고 지금 접종은 몇 차까지 마쳤어요? 4차까지. 4차까지. 우리 보호자님 외출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? 그거를 가지고 네네. 계속 같이 있어요. 아, 혹시 강아지 혼자 놔두고도 집 비워보셨어요? 네. 제가 네. 가끔 일부러 네. 2시간 정도 네네. 일주일에 한 번 음. 어떤 상황에서 주로 깨물어요? 빗질할 때랑 빗질할 때랑. 얘가 저녁 되면 전투성인지 모르겠어요. 네. 저녁 시간에 유독 흥분도가 높아지는 거예요? 그럼 뭐 기본적인 관리하는 것도 어렵겠네요? 네,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뭐 만지기만 해도 막 입을 벌리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? 지금 낯선 네. 사람이 오면 좀 안 그러거든요. 네네. 손만 대면 울고 막 그래요. 일단 뭐 기본적인 관리할 때랑 일단 저녁 시간에 흥분도가 높은 거랑 그리고 옷 입힐 때 깨무는 거 그리고 산책 갔다 오면 유독 이제 흥분도가 높아지고 예민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. 3개월 반밖에 안 됐잖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짖음은 그냥 그 상대방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경계성 짖음으로 보거든요. 지금 근데 이렇게 짖게 된 게 그러니까 소심하고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한테 낯선 분들이 너무 많은 애정을 표현하고 만지려고 하고 안아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부담스러움을 느끼다 보니까 그런 호의적인 표현 또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낯선 사람들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행동이 발전된 것 같아요. 얘 입장에서는 든든한 보호자가 아니고 진짜 애기 같은 존재인 거예요.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게 큰 문제가 될까 싶은 것도 얘는 되게 크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강아지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잖아요. 근데 확실히 좀 예민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. 불편한 상황들, 뭔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을 최대한 노출을 안 시키는 게 좋아요. 편안하게 내려놓고 키워야 돼요. 기다려. 근데 이렇게 기다려 시켜놓으면 잘 기다려요? 기다려. 아이고. 그래서 원래 제가 하는 네, 방법은 그냥 네. 손가락을 물려버리고 네, 그 손가락을 네. 빗질을 그러면서 이제 피도 막 나고 그런. 아이고. 이 상태로. 근데 사실 빗질을 다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, 강아지들이. 빗질이 뭐 아프다라기보단 제가 봤을 때는 자기보다 만만한 대상이 자기를 통제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 반발심으로 인해서 계속 빠져나가고 깨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보호자님이 그냥 항상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강아지를 바라보다 보니까 분명히 보호자님이 강아지보다 힘이 세잖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아프면 어떡하지? 얘가 힘들어하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 때문에 더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더 스트레스인 거예요. 강아지는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이고 있고 보호자님은 계속 물리고 있고 포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얘는 그게 계속 빗질하는 과정이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받아들이고 수긍하게끔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. 맞아, 사실. 빛 좀 줘보세요. 자,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목을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고정될 정도로만 딱 걸어주는 느낌으로만 강아지 목을 잡아주는 거예요. 강아지가 움직이고 이 상황을 벗어난다고 해서 보호자님이 놔주고 놓치면은 이 행동은 고쳐지질 않아요. 만약 이렇게 해서 해결됐어요. 그럼 그 다음번에 할 때는 100% 혹은 200%의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얘 입장에서는. 왜? 빠져나갔던 경험이 있으니까요. 자, 보세요.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급하게 하면 안 돼. 이렇게 예민한 아이들은. 뭐 한 게 없잖아요, 사실. 이거를 다 하거든요, 애들이. 모든 강아지들이. 근데 이거를 계속 놓치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에까지 공격성이 생긴 거예요. 왜냐면은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. 네, 이 감정에 동요되면 안 돼요. 네. 이렇게 딱 잡고 여기서 그러니까 엄살이 심한 애들이 싸나워지는 사례들이 많아요. 우리가 뭐 강아지한테 항상 이런 불편한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. 미용도 시켜야 되고 동물병원도 가야 되고 목욕시켜야 되고 이런 빗질 기본적인 관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강아지가 이런 걸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오히려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럼 강아지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근데 그게 더 강아지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. 사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딱 잡고만 있어야 돼요.
여기서 놀라니까 이 행동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. 이 강아지가 애기 같고 꼬맹이 같지만 사실 사람의 감정 호르몬 변화를 감지하거든요. 이 사람이 어떤 심리냐에 따라서 강아지의 행동과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만약에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강아지도 수긍하게 돼요.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뭐 영상 봐도 안 되는 이유가 그 행동만 따라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겠냐는 거예요. 내가 마음을 독하게 마음 먹고 무조건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행동 교정을 해줘야지 강아지가 개선이 되는 거고요. 너무 막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여기서 끝나면 좋지만 사실 물어버리는 거거든요. 여기서 번쩍 들어놓고 안 돼! 이런 식으로 안 돼! 이렇게 통제하고 나서 해야 돼요. 먹을 거 주면은 좋죠. 먹을 때 그 잠깐뿐이라는 거예요. 이 상황이 어쩔 수 없구나. 내가 꼭 해야 되는구나. 이런 생각을 해야지 강아지가 바뀌죠.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지내는 환경, 보호자님이 강아지한테 대하는 태도 이런 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어렸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양한 감정들을 느껴봐야 돼요. 보호자님이 혼냈을 때 그거를 수긍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스트레스도 느껴봐야 되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것도 배워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 그리고 혼자 있는 상황에서 적응하는 부분도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. 훈육할 때는 훈육하고 받아줄 때는 받아주는 그런 단호한 모습도 필요하거든요, 강아지한테. 문제가 입질이 심한 아이들 보면은 대부분 다 산만해요. 그러니까 입질은 흥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. 강아지가 차분해져야지만 보호자님이랑 상호작용이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.